안녕하세요. 범블한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발 K 엑소더스 한국 탈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건데, 트럼프 당선 이후에 무려 50조 원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1코인에 1달러 함수 관계가 딱 연결이 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코인을 할 수가 있겠죠. 기존 코인 가상화폐는 궤적이 상당히 등락이 요동치는 반면에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에 딱 그 가치 체계가 묶여 있기 때문에 달러가 훅 하고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가상화폐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공고한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테이블 코인 거래 대금 계속적으로 77조 4,600억에 달할 정도로 어마무시 지금 그 시장 규모가 커졌는데 50조가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지금 한국 시장에 대한 어떤 불안정성 상당 부분 더 긴장도가 높아져 가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브릿지 연결해서 해외로 자금을 빼낸다는 얘기입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규제도 없어, 제재도 없어, 세금도 없습니다. 일단 빗썸에서 XRP 사가지고 내가 미국을 가든 유럽을 가든 거기서 현지 계좌를 통해서 돈을 내가 빼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손쉽기 때문에 50조 이상이 그냥 뭉텅이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건데, 자금 유출이 너무 쉽다는 점이 이게 리스크죠. XRP 빗썸에서 구입해가지고 코인베이스에서 자금 빼면 됩니다. 결국 세금 없고 규제 없고 국경지대 전무한 자금 유출이 가능하다는 허점이 그냥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건데, 이게 50조 원 규모가 무려 2배로 늘어나서 100조 규모로 늘어날 수도 있고요. 이게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자금이 빠져나간다면 이게 해외 자본도 아니야. 국내 자본이잖아. 그러니까 국내 어느 정도 이 현금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말하기도 좀 그런데 안정적으로 빠져나간다면 이거 국가 기강 자체가 완전히 무너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에 투자한 돈이 140조 정도 되는데, 이게 단기간 안에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50조 정도 빠져나간다는 건 어마무시한 파이라고 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빠져나가는 자본, 결국 부동산 시장을 직격하고 강타할 수밖에 없다. 가장 안정적인 안전자산에 불리는 한국 아파트 시장이 이런 식으로 자본시장에서 헤쳐모여야 하는, 완전히 자금 자체가 뭉텅이로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스스로의 어떤 가치체계를 공고히 다져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승전 부동산은 하강 압력을 전무후무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래서 이제 자본 유출은 국내외 가릴 것 없다. 왜 이렇게 빠질까?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어떤 시장에 있어서의 이 각계별로 일어나는 이 변동성이 공포심을 조장할 정도로 계속적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한국장은 랜딩 기어 내리기 힘들다. 그러니까 국내 사는 사람들도 이런 어떤 팍팍한 어떤 느낌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기승전 부동산은 자금 경색에 점점 옹졸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자금 경색은 돈이 기본적으로 흐르지 않는 시장은 결코 우상향이라는 궤적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지금의 거품이 가득 끼어 있는 부동산 시장의 가격대는 확실하게 꺾일 가능성이 많고, 손에 잡힐 듯한 현실적 가격 접근성으로 뭔가 새로운 장을 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통해서 집값 자체가 정상적으로 내려오는 건 그래도 무주택자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트럼프발 관세 공포로 인해서 이거 국내에서 50조 원 빠져나가, 그리고 외국인 코스피 2조 원 지난주에 집중적으로 투매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엄청난 증시에 대한 부담이 컸기 때문에 전부 다 랜딩 기어 올려서 그냥 한국을 떠나는 이륙했던 자본의 흐름을 볼 수가 있었는데, 역대 5번째를 찍었어요. 지금 오늘도 코스피가 2453선을 유지하고 있고, 외국인이 벌써 1000억 가까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매일매일 1000억, 2000억, 5000억 조금 많이 빠져나갈 때는 하루에 1조 이상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본 유출이 국내외 가릴 것 없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간다면 기존에 그나마 버티고 있었던 아파트 시장 자산 가치는 확실하게 찍힐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게, 화이트하우스에서 백악관에서 지금 중국에 대한 관세를 지금 245%. 이게 말이 됩니까? 245%. 그러니까 관세가 200%를 뛰어넘고 있어요. 중국이 지금 직면하고 있다고 지금
이 백악관 이 보고서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스마트 권리법 중에 1929년에 발효됐던 관세법도 거의 400%, 그러니까 극강으로 찍었을 때는 400%인데 지금 벌써부터 245%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거의 뭐 치킨 게임도, 이런 치킨 게임도 없다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뭐 엄청난 지금 대결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은 이런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 싸움 두렵지 않다,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 뭐 결연한 어떤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중국은 보복 행동의 결과 이제 최대 245%의 미국 수입품 관세에 직면했다라는 미국 백악관의 언급이 떨어지자마자 뭐 고스란히 뭐 아주 강대강의 대결을 지금 이 스탠스를 잡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미국인가 중국인가 이 힘의 대결의 양상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게 될 것인가. 결국 지금 미국 국채가 상당한 변수입니다. 중국이 지금 7,590억 달러를 소유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점점점 중국이 이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항해서 미국 국채를 팔아버려. 미국이 5경 8천 이상 되는 어떤 부채를 지금 갚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미국 브랜드를 찍어내서 국채를 팔아야지 미국의 부채가 어느 정도 마감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국채 가격이 훅 떨어지게 되면 수익성이 상당 부분 올라가는, 국채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집어줘야 하는 이자가 많아져. 그렇게 되면 미국이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여지는 점점 줄어들 거 아닙니까? 이걸 노린 거죠. 중국이 미국 국채를 계속해서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1조 3,167억 달러에서 7,610억 달러로 훅 떨어지고 있죠. 2013년에 비해서 2025년 거의 뭐 어마무시하게 지금 파이를 줄여 나가고 있는데, 이게 관세 이 갈등이 더 본격화되면 더욱더 빛의 속도로 줄 가능성 높고요. 이런 또 아킬레스건을 중국이 쥐고 있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 희토류, 그러니까 희귀금속 없이는 이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움직이지를 못해. F-35 같은 경우, 뭐 전투기 같은 경우, 뭐 방위 산업에 사용되고, 또 뭐 레이더, 반도체, 뭐 항공모함 등등등 엄청난 이 전략 자산들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중국이 거의 90% 이상의 희토리를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중국 입장에서는 이 공급망을 딱 차단해버리면 미국에서는 뭐 이게 완전히 두 손 털고 그냥 멍하니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려 아연을 그냥 붙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유일하게 한국이 이 희토류 생산, 그러니까 방위 산업체에 공급을 해주는 그런 어떤 이 공급 라인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자랑스러운 기업이죠, 고려아연이.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간절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관세 갈등에서 결국 누가 굴복할 것인가? 원자재 비축은 중국이 유리해.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 공급망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까불지 마, 이렇게 중국이 버틸 수 있는 거고, 또 수출 파이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유리합니다. 대중 수출이 미국이 12%, 대미 수출이 중국이 20% 넘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수출 파이가 또 이게 또 다른 어떤 양상으로 가고 있고, 이게 근데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게 생겼습니다. 교역 상대국들만 아니에요. 죽어나게 생겼어요. 그냥. 중국과 이 교역량이 그래도 우리나라가 비교적 많은 편인데, 이게 굉장한 어떤 이 갈등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상당 부분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고요. 한국은 또 뭐 희토류, 반도체, 조선, 자동차 협상 카드를 쥐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어떤 이 관세 딜을 좀 잘 치면 어느 정도 또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을 그런 어떤 가능성도 있고요. 아무튼 이런 자본시장의 대격변, 단군 이래 뭐 엄청난 변화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어떤 이 영향으로 아파트 시장은 거의 괴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어떤 근본적인 어떤 기저에 움직이는 이 금융의 어떤 흐름, 지금 산업은행이 대출 여력이 5조 급감을 했습니다. 지금 HMM 영구채 주식으로 전환이 해버려, 전환사채가. 그러니까 산은이 갖고 있는 이 자본이 주식으로 빠져나가 버리니까 급속도로 총 자본이 계속적으로 줄고 있어요. 산은이 하는 역할이 기업에게 돈 쏴주는 역할이잖아. 대출을 해주는 거. 근데 건전성 지표에 빨간불이 지금 켜지면서 주식 7,200만 주로 전환사채가 전환이 되면서 상당한 어떤 자금난에 봉착한 그런 어떤 이 사태도 터지고 있는데, 총 자본이 산업은행이
46조 원. 국내 20개 은행 중에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대출도 적어. 국민은행의 절반 수준밖에. 아니 대출도 적은 이 은행이 어떻게 자기 자본 비율이 적을 수가 있지?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 국제결제은행 자기 자본 비율에서 업계 최저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남의 돈 끌어다가 빌려준 건데 결국 남의 돈으로 대출을 실행을 시켜준 거죠. 이렇다 보니까 지금 뭐 산업은행이 지금 50조 원 정도가 완전히 지금 5조 원 정도가 지금 이 대출 여력이 깎이게 생겼고 지금 부동산 PF도 마찬가지죠. 자기 자본 비율이 2.5%, 그러니까 97.5% 빚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한 건데 이거 완전히 건설 경기에 박살나면 그냥 PF 그냥 뭐 어떻게 구제할 방안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은행도 지금 이렇잖아요. 지금 대출 여력이 없다고. 부동산 PF 문제도 지금 물려 있고 결국 지금 시중은행은 예대 마진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데 앉아서 1조 번다고 막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금융지주에서 경영실적이 뭐 KB, 신한, 농협, 하나, 우리 뭐 다 합쳐서 단기 순이익이 23조 원을 지금 돌파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예대 마진이라는 빨대를 고객들 등에 딱 꽂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수익 규모는 커졌는데 건전성은 지금 산업은행처럼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고정이하 여신 비율.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실 대출을 해줬다는 얘기죠. 그만큼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여력이 더욱더 악화됐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총체적으로 산업은행에서부터 건설사 PF 그리고 시중은행 고정이하 여신 비율 증가 이 도미노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이렇게 자금 경색 부분이 상당 부분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은 늘었는데 건전성은 점점 악화가 되는 거죠. 대출 회수 능력이 떨어지니까 깡통 대출, 뭐 부실 대출 회수가 불가능한 그런 어떤 연체율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만큼 부실 대출이 크다라는 얘기는 자기 자본 비율이 더욱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금융권도 자금난에 빨간불이 켜진다면 뭐 상당한 위험 신호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금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건설사들은 분양가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거라. 왜? 계속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으니까 가격이라도 좀 높여가지고 좀 고점에서 아파트 사게 만들어가지고 이 부실을 메우기. 그러니까 뭐 6억 이하 아파트 뭐 씨가 말랐죠. 뭐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울 중형 아파트 분양가가 1년 새 무려 29.2% 올랐습니다. 대형은 6.8% 올랐고. 이러다 보니까 뭐 중형 평당 1,503만 원 정도, 소형은 18%, 중대형은 9%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누가 집을 사려고 그래? 그러니까 전세 뭐도 좀 부담스러운 전세자금 대출 금리 때문에. 그러니까 월세화가 계속해서 가속화가 되니까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임대 환경이 좀 조성이 돼야 되는데 월세가 가속이 되면 뭐예요? 서로 수요가 집중될 수밖에 없으니까 임대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임대차 시장 흐름이 뭐 뚜렷한 어떤 가격 변화 현상도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에 가서는 이 모든 것들이 소비자에게 또 고객들에게 또 무주택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절대로 집을 물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임대 환경도 좀 안정적 임대 환경을 좀 조성을 나름대로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가급적 장기 전세 같은 서울 입지 저비용 구간을 뚫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래 버티면 버틸수록 저비용으로 내 집 마련 승부율이 충분히 그 확률이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울시 장기 전세가 지금 모집 공고 나왔지 않습니까? 접수 기간 4월 24일에서 4월 25일까지 이틀간 받게 되는데 뭐 입지가 굉장히 좋은 곳들 많고요. 또 전세가도 뭐 장기 전세 10년, 20년,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곳도 있어서 상당 부분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강동 헤리티지자이가 뭐 4억대, 그리고 올림픽 파크포레는 22채가 나왔어요. 3억 5천대도 보이네요. 롯데캐슬 이스트폴도 역시도 4억대가 나왔고요.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도 뭐 18채, 3억대로 나왔네요.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좀 가격대가 원만하고 그리고 10년, 20년 버틸 수 있는 장기 전세 진입한다면 시간 자체를 벌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공공분양, 지금 송파 창의 혁신지구, 옛 성동구치소 부지죠. 지금 이제 업무용 이 매각 대상 용지를 지금 공고를 띄웠는데
본격적으로 이미 시동 걸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금역이 거의 지척인 이 송파 창의 혁신구역, 이 성동구치소 부지 공동주택 용지 1, 2로 나뉘어져서 분양을 하게 되는데, 이제 모집 공고 나올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룡건설이 컨소시엄 해가지고 사업비가 4,716억 정도의 규모고, 이렇게 된다면 여기에 나눔형으로 나오는 그런 어떤 분량도 있기 때문에 소형이면 한 5억대 수준으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눔형의 특징은 절대로 전부 다 비용 지불할 이유가 없어. 공공분양으로 여기 송파창의 혁신구역 거의 10억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이렇게 큰 비용 지불하면서 내 집 마련할 필요가 없잖아. 70%의 재산권 행사에도 충분합니다. 가치 파이로서는 송파구에서 득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200세대 중에 200~300세대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본격 시동을 걸고 곧 모집 공고 나올 것이라고 발표가 나왔는데, 이미 이제 상업용지 시동을 걸고 있기 때문에 스타트 버튼 누른 거라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지금 자본시장이 엄청나게 지금 흔들려 가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자본이 50조 이상 빠져나가는 거, 그리고 산업은행이 5조 이상의 어떤 대출 여력도 사라져 나가고 있는 거, 시중은행 예대 마진 빨대 꽂아가지고 고객들에게 쪽쪽 빨아먹고 있지만 결국 부실 이 대출이 굉장히 많아서 금융권도 지금 어찌 이 위기를 넘어가야 할까 굉장히 어떤 이 고심 속에 있을 겁니다. 이런 와중에 정말 틈새를 잘 노리시면서 관망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대한 내 집 마련은 좀 미루시면서 차분하게 준비해 나가신다면 아주 좋은 기회들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이 자금 유출 자체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국내, 해외 가릴 것 없이 지금 코인을 통해서 또 코스피 시장을 통해서 자금이 엄청나게 빠져나가면 기승전 부동산 자금 경색도 확실하게 뚜렷하게 지금 나타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앞으로 집값의 하방 압력은 불을 보듯 뻔한 거고, 아무튼 최저 비용으로 접근해서 그 문을 열 수 있는 기회가 분명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겁니다. 잘 체크하시면서 준비하신다면 좋은 성과 있게 될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빠브랑 것도 빨리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